만약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3년 동안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이 누군가의 은밀한 즐거움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요. 평생을 바친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그 참혹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캘리포니아의 밤은 비정아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나무 그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얀 울타리의 집, 저 집은 민우가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낡은 구두 밑창을 갈아가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붙인 돈으로 마련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식처에서는 배신의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데 민우의 시선은 거실 창문의 오렌지색 조명에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낯선 SUV 한 대가 익숙하게 드라이브웨이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삐비빅 소리와 함께 민우도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아내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영상통화에서 보던 피곤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그 남자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지는 찰나 민우의 세계는 단 5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충격 속에서도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했던 건가? 3년 전 딸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족을 떠나보냈던 공항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늘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며 지민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애절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믿고 주말 출근과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 같은 돈은 지금 저 낯선 남자가 들고 들어간 와인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멈췄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결국 지는 쪽은 자신이라는 서글픈 지혜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는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집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양반은 회사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절대 몰라. 시차가 있어서 전화 안 받으면 자는 줄 알거든. 지수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민우의 인생 전체를 비웃는 마녀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다루기 쉬운 먹잇감의 증거였음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잔인한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칼날로 변해갔습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위해 준비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이제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발을 떼었습니다. 이제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낙원을 지옥으로 바꿔줄 진짜 서프라이즈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과연 민우가 선택한 첫 번째 복수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평생을 약속하며 눈물을 흘리던 이별의 순간은 이제 빛바랜 사진첩 속의 풍경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베트남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보낸 지난 3년은 성식에게 있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 뒷골목, 보증금이 싼 낡은 자취방의 공기는 언제나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죠. 에어컨은커녕 털털거리는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퇴근길, 남들이 시원한 생맥주 잔을 기울일 때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2개, 혹은 끓는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컵라면 한 사발이 그의 성대한 만찬이었습니다. 식탁도 없는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면
땀방울이 컵라면 용기 속으로 뚝뚝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닳고 달아 밑창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구두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신발 한 켤레 값을 아끼면 태평양 건너 딸아이의 학원비를 한 달 더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서울의 여름밤은 지나치게 밝았고 동시에 지나치게 적막했습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은 거실 창을 넘어 성식의 발치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32평형 아파트, 한때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사소한 잔소리로 꽉 찼던 이 공간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식은 식탁 위에 놓인 배달음식 용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남은 제육볶음의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째 비우지 못한 소주병 3개가 전우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성식은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그 단어는 언뜻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현실은 철저한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3년 전 중학생이었던 딸 지민이의 조기 유학을 결정하던 날을 성식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보, 지민이 재능이 여기서 썩는 건 너무 아까워. 미국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크게 될 아이야. 아내 수진의 설득은 단호했고 성식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지민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성식은 자신의 심장 한쪽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외롭고 조금 더 낡아지더라도 두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수진과의 통화는 그 지독한 고독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지민이는 걱정 마. 내가 정말 바르게 최고로 잘 키우고 있어. 당신은 거기서 건강만 챙겨. 우리가 나중에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말이야.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성식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 당신 믿어.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 그는 자신의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본 적이 있나요? 그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올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눈먼 것인지 성식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수진이 보내온 카드 명세서와 은행 계좌 내역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항목들이 하나둘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교육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결제 내역까지. 하지만 성식은 미국 물가가 많이 올랐겠지. 타지에서 애 키우다 보면 품위 유지비도 들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안대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식은 휴대폰을 들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들 중 대부분은 수진이 보내준 것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세련된 2층 주택.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식은 매달 7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나면 그의 통장에는 삼각김밥과 소주 몇 병을 살 정도의 잔액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신이 낡은 구두를 신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수록 태평양 건너 아내와 딸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의 숭고한 희생이라 자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괜찮아. 가족만 행복하면 되라고 말하며 자신을 깎아먹는 분들 말이죠. 지금 당장 그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유배 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그가 샌프란시스코 지사 출장이라는 기회를 잡고 예고 없이 팔로 알토의 아내 집 앞에 섰을 때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밤 9시 평화로운 주택가의 정막을 깨고 성식은 아내의 집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집안은 온화한 오렌지빛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그가 한국에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본 적 없는 고가의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크리스털 잔 속의 붉은 액체는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늘어진 티셔츠가 아닌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웬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타지에서 땀 흘려 벌어보낸 돈이 자신의 구두 밑창을 깎아가며 아낀 그 피 같은 돈이 저 남자의 술잔을 채우고 수진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니 성식은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고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배신감일까요? 여보, 나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기도해. 불과 몇 시간 전 통화에서 했던 그 거짓된 속삭임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달콤한 거짓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순간 성식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그 사람 보낸 돈으로 지민이 캠프 보내버리고 우리 여행 갈까?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성식이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비아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양반이네.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잖아. 성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가짜 낙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만 성식에게는 이제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텨온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냉혹한 반격,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팔로 알토의 거리를 걸어 나오며 성식은 자신의 낡은 지갑 속에 담긴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기괴한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가짜 연극의 커튼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커튼 뒤에 숨겨진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수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식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배신의 끝에 선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은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폭풍의 전조이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냉혹한 맹세의 빛이었습니다. 성식은 렌터카의 엔진을 걸었습니다. 떨리던 손은 어느덧 멈춰 있었고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성식의 치밀한 복수 시나리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남자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성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성식은 샌프란시스코의 서늘한 밤공기 속에 몸을 숨긴 채 아내 수진의 집 부엌 창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창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성식이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다정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차갑고 소름 돋을 정도로 경박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그 가엾은 바보가 보내준 돈 말이야. 수진이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성식은 그 바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죠. 한국에서 매달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 말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다음 주에 라스베이거스 가서 실컷 놀 수 있겠어. 호텔 예약도 제일 좋은 데로 해놨으니까 걱정 마. 옆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후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 갑자기 눈치채거나 그러진 않겠어. 요새 전화가 부쩍 잦아졌다며? 에이, 걱정하지 마. 걔는 워커홀릭이라 회사밖에 몰라. 내가 좀 피곤한 척하면서 지민이 핑계만 대면 금방 믿어버린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게 기러기, 아빠들이야. 돈 나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식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나베, 네이 말이야.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수진이 자랑스럽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전화 오면 아빠 보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하라고 시켰거든. 그래야 아빠가 기분 좋아서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거라고 했더니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 어제도 아빠한테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거짓말해서 돈 더 뜯어냈잖아. 애가 벌써부터 영리해. 성식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자신의 딸까지 엄마의 손에 의해 거짓말쟁이로 길러지고 있었고 아빠를 그저 돈을 뜯어낼 대상으로 여기게 교육받고 있었다니.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처절한 허무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성식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내연남과 와인을 마시며 자신을 비웃던 수진이 그 순간 자신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성식은 전화를 받는 대신 창밖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퇴근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네. 우리랑 지민이는 당신 생각뿐인 거 알지? 지민이가 학원비가 조금 올랐다고 걱정하더라고. 당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상냥한 가식의 목소리와 창문 안쪽에서 전화를 끊자마자 내연남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수진의 모습. 이 극명한 대비는 성식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성식은 어둠 속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에는 이 모든 역겨운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부성애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악마들의 계약이었습니다. 성식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슬픔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만든 그 가짜 천국을 지옥으로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성식은 조용히 렌터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지만 집안의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활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식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하얀 울타리의 집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민이를 다시 데려와야 했고 수진이 그동안 쌓아올린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진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식은 더 이상 그 연극의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독이 되어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직접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성식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정교한 복수의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부패한 관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신뢰하던 그 안전한 거리는 이제 가장 위험한 덫이 될 것입니다. 성식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한 남자의 헌신을 비웃은 대가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겨주겠다고 말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지나치게 밝았고 동시에 지나치게 적막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은 거실 창을 넘어 성식의 발치에 길게 늘어졌다. 32평형 아파트, 한때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사소한 잔소리로 꽉 찼던 이 공간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과 다를 바 없었다. 성식은 식탁 위에 놓인 배달 음식, 용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쯤 남은 제육볶음에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째 비우지 못한 소주병 3개가 전우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성식은 기러기 아빠였다. 그 단어는 언뜻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현실은 철저한 유배 생활이었다. 3년 전 중학생이었던 딸 지민이의 조기 유학을 결정하던 날을 성식은 기억한다. 여보, 지민이 재능이 여기서 썩는 건 너무 아까워. 미국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크게 될 아이야. 아내 수진의 설득은 단호했고 성식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지민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성식은 자신의 심장 한쪽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자신이 조금 더 외롭고 조금 더 낡아지더라도 두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성식은 휴대폰을 들어 갤러리를 열었다. 수천 장의 사진들 중 대부분은 수진이 보내준 것들이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세련된 2층 주택.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성식은 매달 7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보냈다.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나면 그의 통장에는 삼각김밥과 소주 몇 병을 살 정도의 잔액만 남았다. 그래도 좋았다. 자신이 낡은 구두를 신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수록 태평양 건너 아내와 딸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라 믿었으니까. 그것이 가장의 숭고한 희생이라 자부했다. 하지만 어젯밤 샌프란시스코 창밖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가 쌓아온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렸다. 수지는 남편의 송금액을 눈먼 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는 워커홀릭이라 돈밖에 몰라라는 그녀의 비아냥거림은 성식이 야근을 하며 참아냈던 허리 통증과 안구 건조증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여행 계획은 성식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자신이 한국에서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할 때 그녀는 내연남과 함께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을 칩으로 바꿀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민이 학원비의 실체였다. 수지는 지민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성식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아빠한테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해? 그래야 아빠가 기분 좋아져서 돈 더 보내줘. 이 말은 성식에게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범죄로 다가왔다.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해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버린 그녀의 치밀함에 성식은 몸서리쳤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의 현실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믿었던 아내가 내 아이를 범죄의 공범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믿고 한국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는 수많은 성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기러기 가족의 어두운 이면이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갈취의 기록입니다. 성식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진이 쳐놓은 이 정교한 지옥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샌프란시스코 지인들에게 자신이 능력 있는 남편을 둔 현모양처로 불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성식은 그 허영심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줄기부터
하나씩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 서프라이즈다. 성식이 보낸 이 짧은 메시지는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해방 선언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식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민이를 위해 다시 한번 참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성식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성식이 어떻게 수진과 내연남 훈의 숨통을 조여가는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교포 사회를 뒤흔든 역대급 반격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통쾌한 결말. 오직 막장 드라마 채널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놓치지 마세요. 민우는 곧장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준석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복수극의 서막은 감정적인 폭로가 아니라 차갑고 정교한 법적 그물을 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석의 사무실에 들어선 민우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선량한 가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아,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민우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준석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 no fault divorce 원칙을 따릅니다. 즉, 아내의 외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준석은 민우가 가져온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캘리포니아 법은 외도에는 관대할지 몰라도 공동재산의 유용 디스페이션 of marital assets에는 매우 엄격해. 네가 한국에서 보낸 생활비가 지민이의 교육비가 아니라 저 남자의 사치와 여행에 쓰였다는 걸 증명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두 사람은 즉시 자산 추적 에셋 트레이싱에 착수했습니다. 민우는 그동안 수진이 보내왔던 모든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은 민우 몰래 팔로알토의 집을 담보로 2차 대출 호미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아 훈의 유령 투자회사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민이의 명문 사립고 입학 준비금이라고 속였지만 실상은 내연남의 도박 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매일 밤 수진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지. 조금만 참자. 곧 우리가 같이 살 날이 올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민우가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가엾은 바보라고 믿으며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다정한 메시지를 보며 내연남과 함께 비웃음을 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가 보내는 매일 밤의 굿나잇 메시지는 그녀의 위치 정보와 접속 기록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정교한 미끼였다는 것을요. 특히 준석은 훈의 정체에 주목했습니다. 뒷조사 결과 훈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외로운 유학생 엄마들을 타겟으로 삼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투자 사기 혐의로 요주의 인물이었죠. 민우는 직접 손을 더럽히는 대신 훈이 운영하는 불법 업체의 탈세 증거와 금융범죄 정황을 수집해 관계당국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우가 한국에서 야근하며 번 돈이 그들의 호화로운 파티 비용으로 쓰이는 동안 민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의 경제적 사형 선고를 집행할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 때, 그들의 세상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그때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해. 민우는 준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금융범죄 및 공동자산 횡령 보고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배우자가 공동의 자산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낭비했을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우는 단순히 5의 분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훈이 가로챈 모든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고 그들을 경제적 파멸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등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캘리포니아 법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않지만 빼앗긴 재산은 찾아줄 수 있습니다. 민우가 선택한 이 차가운 복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당장 집으로 쳐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민우처럼 법적인 그물을 짰을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배신의 탐에 빠진 또 다른 민우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우의 복수는 이제 막 그물을 다 짰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다음 주에 있을 라스베이거스 여행 가방을 싸며 행복한 콧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새 구두를 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며 자신의 바보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누릴 사치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게이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카지노의 불빛이 아니라 차가운 법의 심판과 민우의 서늘한 미소일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비웃고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즐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서프라이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복수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빛나는 순간 그 전율 돋는 결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남자의 헌신을 비웃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제 곧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장대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의로운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든 희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직전 운명의 시계추는 가장 잔혹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차가운 공기는 곧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듯 날카롭게 피부를 파고들었고 화려한 탈출을 꿈꾸던 지안과 민혁의 앞길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향해 서두르던 그들의 발걸음은 갑자기 나타난 정복, 경찰들에 의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및 자산 횡령 혐의,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들이닥친 법의 집행 앞에 지안의 화려했던 위장은 단숨에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때 그녀가 비웃으며 떠나왔던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냉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차가운 시선은 지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도윤에게 매달렸습니다. 도윤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지안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인 민혁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혁은 경찰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두 이 여자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자금을 빼돌리게 한 겁니다. 지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랑을 맹세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모습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달콤한 얼굴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지안의 딸을 품에 안고 등을 돌렸습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뒤로 지안에게 허용된 모든 경제적 원조와 연락의 끈은 가차없이 끊어졌습니다. 철창 너머의 세상은 이제 지안에게 허락되지 않는 꿈이 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 지안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헌신적이었던 남편 도윤, 천사 같던 딸, 남부럽지 않게 누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목숨처럼 사랑한다
믿었던 내연남까지 손안의 모래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시리도록 차가운 후회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세상의 엄중한 규칙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범죄자의 낙인이 지안의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비치는 가느다란 달빛을 보며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욕망의 감옥이 실제 감옥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들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형태를 갖춰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저녁 인사, 딸아이의 서툰 그림 선물, 평온했던 일요일의 아침 식사, 그 소박하고 위대한 행복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민혁의 비겁한 변명과 차가운 배신은 그녀가 도윤에게 저지른 행동의 거울 치료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이토록 뼈아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지나온 삶의 추악함을 견디며 속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멸의 끝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통곡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지만 교도소의 밤은 냉정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 진정한 결말의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낙원에서 쫓겨난 자들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형벌,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가야 할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안의 눈앞에 펼쳐질 마지막 판결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수사대의 취조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쥐었지만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진 물은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김지안 씨. 수사관이 내민 서류 뭉치에는 그녀가 도윤의 명의를 도용해 자산을 빼돌린 기록, 위조된 인감도장, 그리고 민혁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숨죽이며 준비해온 복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윤을 속이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도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민혁의 비굴한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안이가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돈이 많다고 저를 꼬드겼고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 계좌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니까요. 지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우리가 같이 잘 살자며 그녀의 비명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경찰관의 거친 손길에 다시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는 추악한 이기심과 비겁함이 뒤섞인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가명을 위해서라면 지안을 지옥 끝까지 밀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의 끝이며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며칠 뒤 구치소 면회실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지안은 초췌한 모습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지민이는 잘 있어. 제발 지민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선처해줘. 나 여기 있으면 죽어.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지안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베트남으로 갑니다. 당신 같은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도윤은 품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이제 법의 심판을 통해 환수될 것이고 당신에게 남은 건 이 차가운 감방뿐입니다. 이게 당신이 선택한 삶의 결말입니다. 도윤이 떠난 뒤 지아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생활비, 남편의 따뜻한 걱정,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 기적을 스스로 걷어찼고 그 대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실체입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얻은 행복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안에게 남은 것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될 늙고 병든 자신의 모습은 그녀가 배신했던 도윤의 진심에 대한 마지막 형벌이 될 것입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며 배신의 종착지는 고독입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눈앞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평생을 쌓아온 신뢰를 저버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안의 통곡 소리는 오늘도 차가운 복도를 메아리치며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안의 결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인과응보의 교훈을 나누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가슴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바로 배우자나 연인 혹은 부모님께 고맙다는 메시지 한 통을 보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표현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만약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지안의 비참한 눈물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폐허 위에 뜬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과거에 소란스러웠던 그림자가 겉인 그 자리에는 이제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성식은 시골 고향집 송마루에 앉아 어린 딸 지민이와 함께 갓 쪄낸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이정적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결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보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기러기 아빠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보다 지금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과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희생하는 것을 숭고하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성식은 이제 압니다. 상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쏟아부었던 그 모든 세월은 사랑이 아니라 느린 자살이었음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존엄을 지켜줄 때 성립하는 것이지 한쪽의 맹목적인 파멸을 담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득 우체부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편지 한 통을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봉투에는 교도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보낸 이의 이름에는 수진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이름. 하지만 성식은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구차한 변명이나 뒤늦은 참회가 가득하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과거를
다시 살려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주저없이 그 편지를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종이 끝을 집어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성식은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독성이 가득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자신을 되찾은 자의 고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당당하게 마주볼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랑이라는 착각에 빠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희생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당신의 착한 마음이 만들어낸 비극은 아닌지 되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을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긋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성식은 지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헐값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 비로소 피어난 이 아침 햇살처럼 그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가짜가 아닌 진짜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당신의 뒤에서 비웃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영혼을 갈아넣고 있지는 않나요? 과연 당신은 자신이 희생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느끼는 그 피로감이 사랑의 무게인지 아니면 탈출해야 할 감옥의 무게인지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삶에도 폐허를 뚫고 솟아오르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